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충청권의 차량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 목천 부근에서는 사고도 처리 중이라 천안 분기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옥산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3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후반부 토론 이어갈 첫 번째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뭐 재밌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충격적인 말 다 좋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SNS 글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 갔을 때 했던 얘기. 이 색깔이 이거 차에서 바꿨어야지. 넥타이 색깔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잘못 알려졌었죠. 그거를 네. SNS 글에 야이 새 X 이렇게 해서 욕설을 예.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욕쟁이로 만들어서 둔갑시켰던 황당한 일. 예.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이었고요. 그리고 그 SNS 올리자마자 문제를 본인들끼리 확인하고 나서 내렸죠. 예, 이거는 색깔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내려버렸는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게 다가와도 이런 예. 일들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그런 건데요? 이경 부대변인 이번에 대변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SNS 게시글도 안민석 특보단장도 같이 공유를 했다가 두 분이? 또 다시 내렸고. 경솔한 행동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보여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지? 그러고 치워버렸는데 그게 실제로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면 잘못이죠. 잘못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사실 저는 이 주일에 뜬 인물을 송영길 대표로 뽑으려고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송영길 대표가 조동연 씨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 기자회견을. 예. 그 자리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아이들 관련하여 공개한 행태, 비열한 행위이며 사회적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뭐 성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건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 도덕적, 정무적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유튜브에서 아이 얼굴하고 그러니까요. 그 아이의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공개됐어요.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영원히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죠. 이미 고발을 한 했어요? 것인데 이때 송영길 대표의 이건 너무 명확한 규정이고 어른들의 도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라 저는 이거 하는 거 볼 때 사실은 요거 말할 때 예. 갑자기 그 애 생각을 하고 저도 선거 때 우리 애가 많이 당해서 예.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어서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권이 정파적으로는 싸우더라도 아이들을 가지고 이런 행태는 이번에 근절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뭐 더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예. 이번 한 주 이 뉴스를 보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 조동연 씨에 대한 문제보다 같이 커나가야 될 아이들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고 아무리 정치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가져가야 될지는 모든 정치권이 함께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도 최민희 전 의원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민 정서상 그래도 책임 있는 어떤 공식적 직함을 갖게 되는 자리에 결혼 생활 중에 혼외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요 사실 자체가 이건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 그 개인적인 문제하고 또는 정치적 활동, 공직적 활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그게 왜 잘못이라고 지칭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찬반이 서로 엇갈릴 수 있고 서로 견해를 뭐 남의 의견을 나랑 의견이 다르지만 존중한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공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참 계속해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그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와 가로세로 연구소 몇 건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돈을 좀 벌겠다는 건지 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강하게 질타를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잠깐 좀 보고 왔어요. 예. 그랬더니 어제 오늘 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 7일간 요 이슈로 인하여 거의 억대의 수입인데. 아이고. 이게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이런 데는 방문 안 하셔야 돼요. 자꾸 방문할수록 그쪽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글이 요 부분 요 콘텐츠 있잖아요. 위법 부분에 있다면.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동 인권에 크게 문제가 되면 요 콘텐츠에 대해서만은 사실 그 플랫폼 책임자도 예.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구글도 그런 책임이 생각도 있다.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 대목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네. 전반부에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 쭉 했으니까 후반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죠. 어떤 발언들을 내놓았는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록 이재명이 내 신념에 부합해서 주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각종 정책들은 국민에게 필요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할 때까지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배자가 아닌 일꾼인 대리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주에서 연설 도중에 한 발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년 집권을 운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적 지지율이 높았고 예. 또 180여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되는 목소리도 경청하고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고 또 그게 정치의 기본인데 힘이 강력하게 있을 때는 마음껏 했죠. 관련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마음껏 처리했을 때 단 한 번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힘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국민적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정권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나니까 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황급히 서둘러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인생 10년 동안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으면 조정하는 일을 보였던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선거 때 워낙 다급한 상황에서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표 계산을 해서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일을 했을 때 표 계산 안 합니까? 저는 그 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계산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는 게 핀트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대표였다면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당대표였고 180석 중에 180분의 1이셨어요. 그러면 예. 당대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식이라면 성남시에서 2번 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그 경기도 정말 사랑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요. 그건 뭐 시정평가 도정평가에서 최고였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있던 거 확실하게. 네,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도 늘 호흡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 깨알 공약 그리고 그 공약 이행률 90% 이상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치사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예. 수치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하면 그거 거꾸로 이건 일반적인 얘기기도 한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고 기본소득도 저 말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정 동의하지 않으면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런데 국민이 동의해 주신다면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건데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명하겠다. 설득하겠다. 뭐 이런 그래서 거죠. 저기까지는 비난할 수가 없죠. 음.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부분이 딱 요거 하나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쪽에 동의를 좀 하죠. 그렇죠.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밍 정말 잘 붙이셨다. 제가 이 대선 과정에서 딱 2개 네이밍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한국형 기본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그거를 그 전문가가 저한테 연락해서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이렇게 메타버스 있잖아요. 예. 인터넷상에.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매주 타는 버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름 잘 지었다고. 이 2개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야 전술이고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건데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당에서 중심에 계실 때 당원 당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드디어 김종인 위원장이 복귀하면 논의가 되겠구나. 미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태도는 표 계산한 거 당연하고요. 네. 여론 지지율에 따라서 고민하는 거는 후보가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다만 설득할 때까지는 해보겠다. 저는 그게 방점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만 네, 보태면 말씀하세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앞두고 나타났던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난 과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선곡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뀐 거거든요. 이재명은 국민의 목소리 들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이재명의 모습과 달리 여러 가지 여론에서 불리한 정으로 가고 있을 때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이재명은 합니다가 주 슬로건이고요. 국민이 정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게 2개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모순이 없죠. 그런데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네. 강연이나 이런 걸 가끔 하게 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흔히들 정치인 또 정치 그러면 아주 위대하고 우뚝 선 지도자가 깃발을 탁 들어서 깃발 아래 사람을 쫙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흔히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정치의 본령은 깃발을 들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깃발을 슬그머니 드는 것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정치의 본령이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건 뭐예요? 국민 민심이 원하는 바. 네. 민생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 그 지점에 가서 깃발을 슬그머니 든다는 건 뭐죠? 자신의 정책 슬로건을 내세워서 네. 이 슬로건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평가를 받는 거다. 네. 이게 정치거든요. 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민주당은 이건 명심해야 돼요. 기억하시죠? 2004년 민주당이 내부의 분란이 제일 어떤 단어로 싸웠나 아시죠? 개혁과 실용. 개혁과 실용. 개혁과 민생 이걸로 싸웠습니다. 백바지와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직적인 동교동과 뭐 예, 그 분기였고 예. 그 개혁과 실용. 그러니까 개혁과 민생으로 싸웠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아니죠. 그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대목을 가지고 물론 비판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다. 왜 자꾸 이래다 저랬다 하느냐.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공격할 수 있고 아니 국민들 앞에 내세웠다가 국민들이 거부하면 끊임없이 설득하겠다는 게 왜 잘못이냐. 그거 동의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 두 판단 중에 뭐가 옳을지는 뭐 이따가 나중에 표심들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됐던 뭐 물론 이건 이제 정치권 내에서만 화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대목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선 들어보고 또 얘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자, 이제 이 발언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혼자 사과할 일이냐, 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반대로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저 사과는 조국 교수 본인도 한 사과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 사과했고 이해찬 대표님은 3번인가 사과하셨어요. 그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일부 내로남불이 있었다 사과한다. 예. 이게 사과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애초에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 일이 있었을 때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 별건 수사, 가족 털기 이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라고 몰아붙였던 야당도 사실 이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아빠가 교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 그러나 대다수는 그런 기회를 못 얻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대가 분노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20대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다 플러스해서 불법적 반복까지 썼느냐 요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예. 저는 그럼 그 불법이 4년이나 형을 살 만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또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단순치 않죠. 예.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가 있었던 것도 팩트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것도 팩트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불법이냐는 판단에서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이게 적당했느냐, 가혹했느냐, 적느냐에 대해 또 판단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까 법적 판결 띄어내면 예.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조건에 있었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함이 마땅하고 잘못했다. 이해찬 대표께서 3번 사과하셨고 알겠습니다. 근데 예. 다만 과거에 말하는 방식은 윤석열 검찰의 그런 그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를 비판한 다음 이 얘기를 했었죠. 모두가. 먼저 비판하고 사과.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이게 3번째 질문이 예, 들어오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조를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는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점수 따는 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왜 가만히 자제하셔야 해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면 민주당 분들이 말하기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얘기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한 사과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항상 이 문제를 두 가지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가능한 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뒤에 조금 사과하고 앞에 윤석열 후보의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걸 과도하게 부각합니다. 특히 경선 때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도 검찰의 수사의 문제를 엄청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을 비롯해서 핵심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의 본선에 들어와서는 중도층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사과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진심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무겁게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는데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국의 강을 이재명 후보 혼자 건너서 뒤를 돌아봤는데 나머지 같이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조국의 강을 건널 준비가 돼 있냐. 진짜 건넌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총체적인 입장은 뭔지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첫째는 진심이냐 진심이죠. 저부터가 그렇다니까요. 윤석열 검찰의 그 가족 털기식 인디안 기후체식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뭐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별건의 별건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사모펀드부터 시작했다가 표창장으로 예. 가고 뭐 동생까지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부분이 휘발성이 강한 소재죠. 대한민국에서 입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건 법적인 거 이전에 정서적인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몇 번이고 진심이다. 해도 예, 지나치지 않다. 근데 이제 여권 내부에 좀 상이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네. 대해서. 그래서 민주정당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이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동의합니다. 그럼 저는 그게 더 우습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촛불을 들고 싸웠지? 이럴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국의 강이라는데 제가 동의가 안 해요. 이게 실개천일지 뭘지 대법 판결 보고 네, 알겠습니다. 대법도 강이라고 하면 예. 그때 보겠습니다. 예. 요 대목은 요 정도 얘기하면 네. 될 것 같죠. 이번 주에 또 하나 논의해야 할 것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수정 교수 영입,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조동현 교수 영입했다가 이제 사퇴, 그다음 뭐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의 영입, 뭐 등등 이게 신규 영입이 좀 이렇게 거물급도 있습니다만 좀 젊은 층의 영입도 좀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 사진 사퇴할 정도로 이게 사전에 제대로 살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역대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영입이 있었는데 영입 때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만두신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기사가 쫙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도대체 선거만 앞두면 그렇게 너도나도 영입 카드를 쓰게 되는 이 구조. 또 서로 양쪽이 막 경쟁을 하다 보니 막 서두르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 그렇죠. 고쳐야 됩니다. 이 당에다가 이력서 냈다가 다시 그 이력서 갖고 또 다른 당에 가고 인재 영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특정 개개인이 그런 것뿐 아니라 두 정당도 어느 정당이 누구 눈독 들어있다더라 그러면 또 달려가요. 또 달려가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효심이 지극한 청년으로 알려진 20대 청년을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했는데 예.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결국 민주당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사적인 이런 관계들까지 다 검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거 때만 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모습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에서 밑에서부터 훈련받고 성장한 인사들이 그 중요한 선거 커가는 국면에 과정. 커가면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할할 수 있게 띄워주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험과 경륜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발굴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양당이 협력하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한 처음 프롤로그 예. 그때 했습니다. 한번 했군요. 네, 맞아요. 그때 이미 얘기했고 이건 저의 오랜 관심사고 저는 그래서 온라인 입당법을 제가 만든 이유예요. 온라인 입당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맨날 60대 이상 주로 그것도 그 국민의힘의 경우는 영남 뭐 거기에 뭐 어느 대 출신 이런 그 소위 밀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결국 이게 온라인 입당법이 돼서 당원 구조를 충실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당원 구조는 충실해져 있습니다. 자발적 당원이 80만이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인재를 배출하는 구조가 제가 그때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 맞습니다. 주요 인재풀이 학생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변호사도 민변 출신 주로 개혁적인 변호사 그룹입니다. 그러면 학생운동이 없어지면 시민운동이 약화되면 민주당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꾸로 국민의힘은 너무 검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인데 또 하나는 문화가 바뀌는 과정은 당원이 충실해지면 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특히
대학생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줘서 예. 각 대학에서 좀 인재가 커야 되는 거.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당이라는 게 일단 입당하고 나면 돈값이 되죠. 물값이 됩니다. 입당하기 전에는 금이었다가. 아니 그래서 사실 선거 앞두면은 뭐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각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중에 하나를 이런 어떤 참신한 새로운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물 영입돼서 예를 들어서 김영희 전 부사장 같이 어떤 특정 직능을 갖고 직능의 역할을 본부장을 맡게 되는 이 경우는 좀 예외고 다르고요. 그게 아닌 경우 그냥 막 저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등등 고려해서 쭉 영입하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표심에 영향 안 미칠 거려. 안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에서만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그 동의하면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20대 얘기에 있어서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우리들처럼 이념적이고 정파적일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 표현하실 때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20대에게는. 네, 20대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정의 제 딸이 20대인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보좌관으로 넣어볼까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를. 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절대로 내 이름 팔지 마라. 어디 가서도 내 이름 팔지 마.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엄마 이름 팔면 채용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안 되고 나중에 불공정 시비. 그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20대는 예외다. 아무튼 이 영입 등등도 그 언론에서 저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이 뭐 그거 한다고 우리가 표심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애써 무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네. 않나. 정당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토요일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래 한 곡 잠깐 들을까요? 스팅과 폴리스가 부르는 프레질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